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늦가을 오후,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저택의 정원에는 말 그대로 정적만이 흘렀다. 거대한 철문과 높다란 담벼락은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이 공간을 완벽하게 격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숨막힐 듯한 긴장감 때문이라는 것을 이 집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저택의 주인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천성그룹의 젊은 CEO 이민혁이었다. 그의 외모는 날카로운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눈빛은 언제나 차가운 결핍을 담고 있었다. 그 결핍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딸 지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지은은 8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앙상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이의 식사 시간은 매일 전쟁터와 같았다. 수많은 유명 셰프들이 이 저택의 주방을 거쳐갔다. 그들은 지은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精유한 식재료와 창의적인 레시피를 동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한결같았다. 아이는 단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이민혁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주방에는 불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해고를 의미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셰프는 박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경력 대신 서울 변두리에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다는 소박한 이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민혁의 비서실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민혁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를 채용했다. 서연은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로 주방에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은 단정했고 화려한 장식물 하나 없이 간결했다.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며 숨막힐 듯한 완벽주의와 차가운 효율성이 지배하는 이곳의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했다. 주방에는 흠집 하나 없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최첨단 기구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혼 없는 기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지은의 식사 습관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조용히 관찰했다. 아이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새로운 요리가 식탁에 올라올 때마다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린 것처럼 흔들렸다. 서연은 기존 셰프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그 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지은에게 음식을 강요했고 그 결과 아이는 음식 자체에 대한 깊은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식이 아니라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음식이었다. 서연은 첫날 저녁 식사로 소박한 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조절하는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다루었다. 주방 보조들은 그녀의 평범한 선택에 의아해했다. 그들은 이전 셰프들이 시도했던 기상천외한 요리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서연의 무모함을 비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죽을 끓이는 동안 한 줌의 잣을 넣어 고소한 풍미를 더했다. 그리고 죽이 적당히 식었을 때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냈다. 죽 위에는 잣가루와 얇게 썬 대추 조각이 얹혀 있었다. 밖에서는 이민혁이 지은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불안감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이민혁은 숟가락을 들어보려 했지만 아이의 몸은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서연이 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강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바로 고개를 돌리거나 소리를 질렀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죽 위로 피어오르는
희미한 김과 고소한 잣 향기가 아이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서연은 지은에게 아무런 기대도 강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음식에 대한 공포 대신 호기심을 느꼈다. 지은은 작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죽을 한 숟가락 떴다. 이민혁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숟가락이 입술에 닿자 아이의 눈이 커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기목을 타고 넘어갔다. 아무런 거부 반응도 없었다. 지은은 다시 한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이민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어왔다.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들과 의사들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름 없는 한 명의 셰프가 소박한 죽 한 그릇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룬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날 이후로 서연의 존재감은 이 저택에서 빠르게 커져갔다. 이민혁은 그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고 지은은 서연이 만든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잘 먹었다. 아이는 더 이상 식사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연은 매일 다른 요리를 선보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각 음식에는 지은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민혁의 전 부인이자 지은의 친모는 이 상황을 경계의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서연의 정체와 진짜 목적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이민혁의 동생인 이재혁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병을 형의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연이 그 약점을 해결하자 그의 불안감은 증오로 변했다. 그는 서연을 경계하며 그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의 무기는 화려한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깊은 통찰력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달랐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식욕부진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저택에 뿌리 깊게 박힌 어떤 어둠의 결과물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근원을 파헤쳐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서연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은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과 무고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 죽 한 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갈등의 시작이자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서연은 그 걸음을 묵묵히 내딛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 비밀을 파헤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이민혁은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한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민혁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지은이 숟가락을 놓지 않고 죽을 연신 떠먹고 있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느새 작은 그릇은 바닥을 드러냈다. 지은의 입게는 죽이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아빠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하고 편안한 미소였다. 이민혁의 가슴 속에서는 굳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자랑스러움이나 기대감도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일이 당연하다는 듯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이민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기술과 경력을 자랑하기 바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다. 오직 한 그릇의 죽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이민혁은 주방으로 걸어갔다. 주방 보조들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어색한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서연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남다른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민혁은 주방에 들어서서 서연에게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그저 아이의 상태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답했다. 그녀의 겸손함은 이민혁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민혁은 서연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는 서연에게 지은의 전속 요리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그녀에게는 주방의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민혁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의 임명은 저택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이민혁의 전 부인이자 지은의 친모인 윤혜진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저택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는 다르게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곧장 향했다. 주방에는 서연이 지은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혜진은 서연의 소박한 복장과 조용한 태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기적의 셰프인가 보군요. 그래봐야 그저 단순한 행운에 불과하겠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혜진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질투를 읽었다. 혜진은 지은의 병을 이용해 이민혁의 관심을 끌고 재결합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등장으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혜진은 서연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내 딸의 문제를 이용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서연은 혜진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칼을 들어 재료를 다듬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했다. 저는 제 할 일만 할 뿐입니다. 누구를 이용할 생각도 없고 오래 머물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연의 담담한 태도는 오히려 혜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혜진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돌아섰다. 그녀는 서연을 경계하며 그녀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이 저택의 모든 하인과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오랜 인맥이 있었다. 한편 이민혁의 동생인 이재혁은 서연의 성공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지은의 병이 지속될수록 형의 정신적 압박이 커질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해 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이 지은의 병을 해결하면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제역은 자신의 신복인 김비서를 불러 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이 이민혁에게 접근한 숨겨진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찾아내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요리사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재혁은 서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민혁의 주방에 들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저택의 권력 구도를 파악했다. 이민혁을 중심으로 한 신뢰의 원과 혜진과 재혁을 중심으로 한 반목의 원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두 개의 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민혁에 대한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어떤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지은의 식욕을 되찾아주는 것을 넘어 아이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다. 그녀는 지은의 식사 습관뿐만 아니라 아이의 그림, 장난감, 심지어 아이가 잠꼬대하는 소리까지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은의 그림에는 늘 검은색 물감으로 덧칠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다양한 요리를 만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저택의 어둠을 파헤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를 열고 모든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요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저택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그녀의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따뜻한 국물을 통해 지은의 마음을 열었고 달콤한 디저트를 통해 아이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녀는 이민혁과 지은에게 신뢰를 얻고 이 저택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녀의 앞에는 혜진과 재혁이라는 강력한 적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을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공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을 기다리며 조용히 자신의 무기를 연마했다. 그녀의 무기는 요리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탁월한 통찰력과 대담한 실행력을 가진 전략가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민혁의 저택에서 박서연의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의 식욕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가문의 평화를 되찾아준 구원자였다. 지은은 서연이 만든 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거부감 없이 먹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저택 곳곳에 울려 퍼졌다. 이민혁은 딸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서연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서연에게 주방 운영의 모든 권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지은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맡겼다. 혜진과 재혁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 속에서도 서연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지은의 식단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매일 지은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모든 식재료는 철저하게 검수되었지만 주방 한 구석에 있는 허브통이 유독 자주 채워지는 것을 눈치챘다. 그 허브는 라베니아라는 이름의 희귀한 허브로 소량만 사용하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미각을 둔하게 만들고 식욕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혜진과 재혁은 그 허브를 지은의 음식에 조금씩 섞어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분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방 보조 중 이민혁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혜진과 재혁의 은밀한 지시를 받고 허브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진심을 전달했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혜진이 직접 허브를 가져와 지시했고 재혁은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을 서연은 모든 진실을 담은 녹음 파일과 증거물들을 이민혁에게 넘겼다. 이민혁은 그 증거들을 보고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사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서연은 혜진과 재혁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자신의 주방으로 초대했다. 혜진과 재혁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의아해했지만 그녀가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챘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주방으로 들어섰다. 주방에는 서연이 만든 따뜻한 차와 함께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다. 두 분이 지은이의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 허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혜진과 재혁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서연을 비웃었다. 재혁은 서연에게 말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려 드는군.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혜진과 재혁이 허브를 이용해 지은을 해치려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들은 서연을 향해 소리쳤다.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서연은 그들의 분노에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열한 것은 지은이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 두 분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뿐입니다. 재혁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의 침착한 눈빛에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히 이민혁의 신뢰를 얻으려는 목적을 넘어선 더 깊은 진심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서연이라는 한 명의 요리사에 의해 물거품이 된 것이다. 혜진은 무너지는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았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겁니다. 서연은 그녀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두 분의 차례입니다. 서연의 말에 혜진과 재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수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주방을 떠났다. 서연은 그들의 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이민혁의 가족에게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이민혁은 혜진과 재혁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그들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민혁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혜진과 재혁은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서연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민혁의 깊은 존경심을 이끌어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박서연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딸을 구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연은 이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민혁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장과 직원 사이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품게 되었다. 이민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반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민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이민혁과 함께 지은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천성그룹과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한때 이름 없는 요리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민혁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민혁은 그녀의 진실된 마음이 자신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한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을 찾아내고 함께 성장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윤혜진과 이재혁은 자신들의 계획이 한낱 요리색에 좌절되었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증오와 분노로 변해 서연을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서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민혁의 저택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었다. 재혁은 자신의 비서실장 김비서에게 서연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단순했다. 서연에게 어떤 도덕적 결함이든 혹은 법적인 문제든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이 저택의 온 목적이 순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진은 저택의 직원들을 찾아가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며 돈을 노리고 이민혁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서연이 지은의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불과했다고 폄하했다. 서연은 직원들의 달라진 시선을 느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주방의 모든 식재료와 장비를 2배로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요리 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재혁은 서연의 주방에 교묘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이민혁이 공수해오는 고급 식재료들을 서연이 몰래 저급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고 누명을 씌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서연이 주문한 최고급 한우 등심과 비슷한 모양의 저렴한 등심을 준비했다. 그리고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등심을 바꿔치기 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재혁은 이 사진을 이민혁에게 보내 서연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행동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에 특별한 표식을 남겼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한우 등심에 그녀만의 미세한 칼집을 냈다. 그리고 그녀는 주방 보조 중 이민혁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이 저택에서 오래 일하며 혜진과 재혁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진심과 능력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혁의 신복이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서연에게 은밀히 알렸다. 서연은 그들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대처했다. 재혁은 자신의 신복에게 등심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고 신복은 재혁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바꿔치기 된 등심을 발견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요리를 준비했다. 재혁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민혁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비리를 고발했다. 이민혁은 재혁의 말을 듣고 즉시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등심을 보고 멈칫했다. 재혁은 이민혁에게 말했다. 형, 보세요. 저 등심은 우리가 공수해온 최고급 한우가 아닙니다. 박서연이 몰래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재혁의 말에 이민혁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이민혁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 등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민혁은 등심을 들고 서연의 말을 들었다. 서연은 이민혁에게 말했다. 이 등심에는 제가 남긴 특별한 표식이 있습니다. 제가 남긴 미세한 칼집이 보이십니까? 이민혁은 서연의 말대로 등심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는 등심에 새겨진 서연의 표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칼집이었다. 이민혁은 등심을 재혁에게 건넸다. 재혁은 당황했다. 그는 서연의 치밀한 준비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민혁은 재혁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재혁아.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재혁은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민혁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기록한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은 이민혁에게 자신이 몰래 녹음한 파일과 사진들을 넘겼다. 그 증거들 속에는 재혁과 혜진의 음모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이민혁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다. 서연은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과 지혜는 이민혁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민혁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서연의 용기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재혁과 혜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다. 그들의 비리는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이민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이민혁과 서연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신뢰를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키는데 서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재혁과 혜진의 몰락은 이민혁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서연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사했다. 재혁과 혜진이 떠난 후 저택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지만 서연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지은의 식욕 부진이 단순히 허브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아이의 그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지은은 서연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에는 열매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지은에게 물었다. 지은아, 왜 나무에 열매가 어찌 없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냥요. 열매가 있으면 무거워서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서연은 그 말에서 지은이 가진 깊은 불안감을 읽었다. 그녀는 지은의 불안이 단순히 가족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지은이 잠꼬대하는 소리까지 귀에 깊게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검은 그림자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었다. 서연은 지은의 그림과 잠꼬대에서 얻은 단서들을 조합해 이민혁의 저택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민혁에게 지은의 그림과 잠꼬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민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에게 지은의 그림들을 모두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지은의 방에 있는 모든 그림들을 모아 이민혁에게 보여주었다. 그림들에는 공통적으로 검은색으로 덧칠된 부분이 있었다. 특히 지은의 엄마인 혜진이 그려진 부분은 항상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민혁은 그 그림들을 보며 혜진이 지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혜진은 지은에게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요했고 아이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이민혁은 자신이 딸의 심리적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는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당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이민혁에게 말했다. 아이가 마음의 병을 앓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서연의 말에 이민혁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지은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지은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지은에게 열매는 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은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색으로 그림을 덧칠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지은의 마음속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가 혜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민혁의 비서실장에게 이 저택의 역사를 물었다. 비서실장은 그녀에게 이 저택은 원래 이민혁의 할아버지인 천성그룹의 창업주가 살던 곳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창업주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후 이민혁의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았고 이민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비서실장의 말에서 어떤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창업주와 이민혁의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이민혁의 가족 사진을 찾아보았다. 사진 속에는 이민혁의 아버지와 함께 젊은 시절의 재혁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이민혁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갈등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은의 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하는 탐정이 되었다. 박서연은 천성그룹의 젊은 CEO 이민혁의 집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의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민혁의 할아버지인 천성그룹의 창업주와 그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자신의 요리사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은밀하게 이 저택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민혁의 비서실장 김비서에게 접근했다. 김비서는 이민혁에게 오랫동안 충성해온 사람이었기에 서연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김비서에게 이민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김비서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서연의 진심을 보고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민혁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가 재혁의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창업주가 돌아가신 후 재혁의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를 물려받았고 이민혁의 아버지는 재혁의 아버지에게 회사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서연은 그 말에서 어떤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은의 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김비서와 함께 재혁의 아버지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혁의 아버지가 과거에 이민혁의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언장에는 천성그룹의 모든 재산을 이민혁의 아버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혁의 아버지는 유언장을 위조해 자신이 회사를 차지했다. 그는 이민혁의 아버지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병에 걸렸고 결국 돌아가셨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재혁과 혜진의 음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그대로 답습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김비서와 함께 재혁과 혜진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들은 재혁이 혜진과 함께 이민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음식에 소량의 독을 넣어 장기적으로 두 사람을 해쳤고 결국 그들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위장했다. 서연은 그 증거들을 모두 수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은의 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은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손에 음식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서연은 지은의 그림과 잠꼬대에서 검은 그림자가 재혁과 혜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지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이민혁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민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가족의 비밀을 당신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이민혁에게 말했다. 사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이민혁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재혁과 혜진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천성그룹의 이사회에서 재혁과 혜진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민혁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혁과 혜진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이민혁의 결심을 지지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박서연과 이민혁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재혁과 혜진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민혁은 천성그룹의 이사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천성그룹의 미래 비전이었지만 그 내막에는 재혁과 혜진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재혁과 혜진은 이민혁이 자신들을 완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이민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혁신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모든 악습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제혁과 혜진은 이민혁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이민혁이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민혁은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연은 무대 뒤에서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제혁과 혜진이 이민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독살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대화와 행동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제혁과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온몸은 경직되었다. 그들은 서연과 이민혁을 번갈아 보며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제혁은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이민혁, 네가 감히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진실을 확인한 기자들의 셔터 소리에 묻혔다. 서연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검증될 것입니다. 혜진은 서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소리쳤다. 당신 같은 천한 여자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 해. 당신도 결국 우리처럼 파멸할 거야. 서연은 그녀의 비난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천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려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연의 말에 기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서연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이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들은 함께 기자들 앞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단독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혁과 혜진은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천성그룹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이민혁은 서연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사태를 수습했다. 그는 그룹 내의 모든 부정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선언했다. 천성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모든 공을 서연에게 돌렸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서연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반했고 그녀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제혁과 혜진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들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천성그룹은 한때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민혁은 흔들림 없이 사태를 수습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내 모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제혁과 혜진이 벌인 일들을 모두 공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민혁은 서연의 도움으로 천성그룹을 완벽하게 재건했다. 그는 서연에게 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맡겼다. 그녀는 그 재단을 통해
요리사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지은은 서연의 보살핌 덕분에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을 검은색으로 칠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은의 따뜻한 부름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은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민혁과 함께 지은을 돌보며 그들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민혁은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 딸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이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사장님,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과 함께 지은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싶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이민혁과 박서연의 결혼 소식은 세상에 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한때 이름 없는 요리사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민혁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민혁은 그녀의 진실된 마음과 강인함이 자신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서연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반했고 그녀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서연은 이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사장님.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과 함께 지은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싶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가장 먼저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지은이는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며 기뻐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따뜻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수많은 하객 대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했다.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자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결혼 후 지은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서연은 더 이상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민혁의 아내이자 지은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이민혁과 함께 지은이를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들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결혼 후 박서연은 이민혁의 아내이자 천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지만
서연은 그 호칭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민혁의 곁에서 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천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민혁은 서연의 도움으로 천성그룹을 더욱 크게 성장시켰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룹의 경영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고 직원들의 복지에 더욱 신경을 썼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가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되었다. 지은이는 서연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고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검은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서연과 이민혁의 삶은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함께 지은이를 키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정의, 그리고 진실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부와 권력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용기와 지혜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는 한 그릇의 소박한 죽으로 시작된 자신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